자, 7월달하고 8월달 도덕윤리 문제풀이를 맡게 된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7, 8월달 강의에 관련되는 성격에 대해서 조금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주고 나서 일단 강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 강의를 들어온 선생님 이외의 선생님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올해 강의가 이 7, 8월 강의로 끝이 난다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7, 8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강의 성격상 사실상. 그래서 기존의 이론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분들은 이론을 이론대로 쭉 하시고 지금 7월달 8월달 이 단계가 이론이 정리되는 단계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8월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시험이 좀 당겨지기 때문에 2달 반 정도는 말 그대로 스스로가 요약 정리고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갈 거예요. 거의 끝이 났다고 보면 돼요. 지금 7월달 요때 아직까지도 사실은 그 기간이나 시간은 남아 있지만 저는 선생님들께서 중심을 굉장히 좀 잘 잡아야 된다, 파악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거의 한 14년간 강의를 통해서 노량연 학원가, 그 다음에 윤리교육과 내부 안의 사정이라면 사정, 그런 것들 객관적으로 제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가장 잘 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강의는 어쨌든 7월달 8월달 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현대인들 자, 이 확증 편향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 확증 편향이라는 부분이 과 반대되는 말이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객관적 사실 또는 어떻게 보면 정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객관적 사실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본서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윤리과에 쓰는 교과서가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수없이 많은 철학책이 있고 수없이 많은 윤리학책이 있어요. 근데 윤리과 언어가 돼야 된다. 이 윤리과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 윤리과 언어를 가지고 뭘 하냐면 문제를 낼 뿐만이 아니라 채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합격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 안에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7월달 8월달에 학원가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7월달부터 11월까지가 1년 수익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사실상 7월달 8월달에 이론을 다져야 될 시기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과거에는 제가 2003년부터 강의를 했는데 2004년부터 출제 경향이 바뀌었죠. 바뀐 건 뭐냐면 서울대 중심으로 문제를 기출하다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교원인력풀 제도를 구성하면서 서울대 출신 교수들을 3분의 1로 제한을 시켰어요. 지금도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출제 변종을 막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일단 구성을 해서 구성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임용에 관련되는 범위라고 할 만한 부분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론을 한다 하더라도 7월달부터 11월까지 새로 나오는 기본서라든지 방향들이 변하는 부분들을 문제를 내주고 프린트를 내주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때 시기는 무던히 참고 무던히 힘들었지만 무던히 갔던 선생님들은 다 합격을 했고 그걸 적응을 못 해낸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론의 정리가 안 됐고 강사들도 무지하게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강사들 스스로도 강의를 하는 데서 정리가 안 됐던 시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시기에 제가 학원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또는 노량진 학원가에 지금 임용에 관련되는 시험의 커리는 제가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임용에 관련되는 모든 범위와 관련되는 이런 형성은 선생님들이 지금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저는 그 과거에 어떤 부분도 뺏기지도 않았고 참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말 그대로 어떤 형태의 커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지도 교수님 평가원 계실 때 만든 게 평가형용 평가 내용 요소예요. 그게 나오기 이전, 그게 2007년 정도 작업을 해서 2008년 정도에 나왔는데, 그게 나오기 전에 임용에 관련되는 커리에서의 체계적인 부분들이 제가 훨씬 더 빨랐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엔 윤리과에서 기출을 시킬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출을 시켰던 게 아니고 들어가는 출제자에 따라서 이론의 변동폭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누구에게 다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빚을 지고 있는 거는 기본서 관련된 윤리과 교수님들 사실.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 내부 안에 보면 그 제 대학 후배인데 서울대에서 그 박형쌤 제자인데 박사 수료를 예전에 했는데 이 친구가 강의를 2004~5년에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치 철학 일정 부분을 박성호 선생한테 사실은 빚을 지고 있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권위와 국가 권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 이외에는 저는 누구에게도 사실상 빚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리고 내 이외에 오는 다른 강사들은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다. 합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가 확증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윤리 임용뿐만이 아니고 현대인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이 듣고 싶은 거에 관련되는 정보라든지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가야 될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랐을 때 편하기 때문에 다른 객관적이고 사실적 정보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편향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7월달, 8월달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학원가의 문제풀이를 나오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문제풀이를 나온다. 응? 어떤 목적으로 나오겠어요? 혹시나 하는 목적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9월달, 10월달도 마찬가지죠. 그죠? 나오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객관적으로 드리면 노량진 학원가에 있는 윤리 문제는 기출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기출되지 않는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는 그걸 아주 예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교재를 잘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판사를 많이 해줬고 문제를 흘렸어요. 김병장 선생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보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모든 문제는 다 수거를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 문제에서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다른 형태의 정보가 있을까 해서 학원가에 움직이는 게 바로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7월달, 8월달이.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떠냐면은 기출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한 해에 한 문제, 두 문제꼴밖에 안 돼요. 근데 기출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윤리과의 범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기출은 중심적인 중액적인 부분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왜 그런가? 출제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원이 바뀌긴 바뀐다 하더라도 일단 같다. 그럼 그 이전 문제는 지금 정리를 다 하셨거나 출제에 안 들어가는 2007년 이전에 들어갔던 어떤 교수님들은 사실상 그런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임용에 관련되는 범위가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형님 평가 내용 요소가 안 먹혀 들어간 지가 지금 5년 정도예요. 시기적으로 지나간 게.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제가 볼 때는 드릴 수가 있는 게 어떠냐면 여기 아마 강의 들어왔던 선생님들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기에 저는
내가 어떤 뭐 김병 선생을 내가 비판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실. 근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지금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왔을 때.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꼭 드러나는 이야기 결코 아니에요, 사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그 출제와 관련해 가지고 출제 원칙이 있어요, 나름. 근데 특징 자체가 어떠냐면은 시간차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시간차가 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전에 어떤 문제가 기출이 됐어요. 강사 적중을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을 또 막 늘려요. 어떤 거 또 빼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현상으로 가고 저는 단 한 번도 시간표, 강의 시간, 강의 편제 나누는 거 어떤 강사급 뺏겨본 적 없어요. 올해 보십시오. 내가 나오니까 김영 선생님 월요일날 기출하죠. 엉망진창인 거야. 이론 정리 안 돼요. 내용이 다 따로 놉니다. 그리고 뒤에는 부담으로 가요. 정리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끌고 가고 자료에서 뭘 답니까, 사실? 해설을 달죠?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어리석다? 이 해설이 윤리과 100% 윤리과 언어가 아닐 확률이 있고 그 언어를 내면화했을 때 다시 답안으로 나왔을 때 채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와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전부 다 BS 다 내버려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에 전략일 수는 있다. 여러 가지 부분에. 근데 우리가 객관식하고 1, 2, 3차 전형이 있을 때 이게 왜 묻어갈 수 있었냐면 객관식 1차 전형은 지금 서답형처럼 굉장히 엄밀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높은 점수의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적게 뽑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시됐던 거죠. 왜? 객관식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하게만 가주면 되니까 이론이.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지나간 시험도 굉장히 뚜렷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차에서 많이 쓰는 건 지금 교육학처럼 뭐냐면 부연이 많이 들어가도 채점 요소를 좀 더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드러나다가 지금 서답형 시험 4년차가 오고 이렇게 왔죠. 이 시험의 특성은 예전 서답형처럼 굉장히 정확한 답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강사가 굉장히 엄밀하고 정확하지 못하면 사실상 채점 포인트가 높은 채점 포인트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돼야 되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되는 요소에서 지금 보면 확증 편향에 선생님들이 빠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7, 8월 달에 뭐냐면 기출 문제예요. 자, 기출 문제인데 이 7, 8월 달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의 성격은 어떻냐면 1월 달,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오면서 제가 기출을 다뤘어요. 그래서 이론의 영역의 포지션을 잡아준 거예요. 이제 7, 8월 달에 오게 되면 이제 거꾸로 갑니다.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이 8월 말 9월 정도까지만 잘 되면 확증 평량에서 점점 떨어져 나와서 웬만한 자료를 봐도 중요한 건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자료 안 끌려가게 돼요. 사실상. 그래서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제가 볼 때는 없지만 기존에 있는 특정 학교의 상당 부분의 윤리과 학생들은 노량진 사원과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를 거의 6, 7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카페에 그런 글들 잘 안 올라오죠? 그죠? 안 올라옵니다, 사실은. 내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명명백배 하더라고. 이름 되면 알만한 교수님들이 안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본인 이름이 문제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를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그러면 기출문제 이후에 문제풀이는 의미가 없는가? 하나밖에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연습밖에 없어요. 써보는 거 이상도 이하도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서와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출은 사실상 이론하고 우리가 그 학원가나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이론에서 이론하고 떨어져서 기출이 따로 놀게 되면 이론은 이론대로 해야 될 부분이 되고 기출은 기출대로 해야 될 부분으로 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사실은.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차피 현실이 그렇다. 그럼 적중해야지. 그 논리가 누구의 논리예요? 소피스트의 논리잖아. 소피스타 그냥 돈 받아요? 적중 안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솔직하지 않는 부분 자체가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해도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윤리적인 건 정확하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걸 뺏기는 거 정확하게 윤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윤리적인 거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죠. 근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몇 년 더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윤리과에 관련되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가르치지도 않고 어느 파트에 대해서 알고 제가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어느 영역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잘한다라고 해서 그 영역을 잘하구나 못하구나 이렇구나 이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면 이 기출문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뭐다? 확증 편향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게 하는 어떤 근본적인 어떻게 보면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7월달, 8월달을 힘들지만 굉장히 잘 보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9월달, 10월달에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잘 못 보내게 되면 1월, 6월달에 이론과 기존의 사람은 공부하고 가지고 왔던 이론들을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딱 지나보라고. 사실상 안 버린단 말이에요. 아깝거든. 혹시나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가고 한과의 문제 공유는 공유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 논리 부분에서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않고 한과의 문제를 의미 있게 끌어당기는 소수가 있습니다. 실력자예요. 근데 대부분에 보면 절대 다수의 선생님들은 그걸 못 해내요. 실력자는 어떻냐면 끄집어 당겨가지고 버릴 건 버려버립니다. 보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끌려가면 안 되고 나름대로 정리가 어떻게 보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학원과에 관련되는 생리를 굉장히 잘 아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이 확립되기 이전의 시대가 2003년부터 2007, 8년까지라고. 이게. 그리고 객관식 5년을 지나면서 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거의 안 빠져나가요.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게. 그러면 제가 한 해 다르고 한 해 다르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면서 범위를 제가 만들었죠. 넓혔죠.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뭘 썼겠어요? 책이 새로 나오면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프린터를 썼죠. 수강생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합격을 했고 소화를 못 해낸 선생님들은 합격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3월 18일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다시 윤리를 강의를 일단 하게 됐지만 1월 달부터 지금 오는 8월 달까지 과정에서 이론을 제대로 구성을 시켜 놓으면 그것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윤리교사가 되게 만드는 길이라는 데 대한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 최장 10년까지 걸려요. 윤리임용이. 이건 제가 14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본 결과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모르는, 특히 비사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거고 윤리과도 사실은 특강 자체가 전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강한 학교는 없어요. 어느 챕터에 특강을 해주면 어느 챕터가 약해요. 없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부분에서 합격 숫자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뭐냐면 학원 강의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 부분이 튼튼해져 있기 때문에 확증 편향이 빠지지 않고 어떻다. 들어오는 부분들을 잡아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이론을 다시 넣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쌓이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일반적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도서교수 카페 같은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학원 가서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다는 그런 카페인 줄 아세요? 그 카페가 사실. 기본적으로 모르는 선생님들은 남들이 공유를 하니까 내가 공유를 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떨어지는 것 같고. 자, 근데 확증 편향에 왜 빠져 있는가를 제가 이 문제풀이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 사실 진실인지.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약삭 빠르게 가고, 그 다음 소피스트처럼 막 그렇게 가고, 그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 결과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 결론인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가고, 김병환 선생님 결국은 봐. 결국은 나한테 이렇게 씹히잖아. 봐. 왜? 내가 8년을 겪었잖아. 하는 짓을 보라고. 하는 짓을. 응?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보면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맞고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안 맞고. 그래서 그래요. 박성건 선생이. 국가권위 민주주의 권위 같은 경우 정치 철학인데 정치학을 뭘 했냐 이거야 본인이.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응? 성대 철학과 나왔으면 동양 한국은 전혀 배우지도 않았고 교과 교육은 아무 일천해요. 지식이. 서찰 하나밖에 없어. 정치학도 뭘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돼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요약돼 있다고 그러잖아. 전공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인 부분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 원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걸 도덕적으로 지키고 다 모든 걸 의무적으로 준수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반성적 작용이나 성찰적 작용이 없다면 윤리관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윤리가 우리가 뭐 소피스트처럼 그런 어떤 하나의 사조들도 윤리 내부 안에 들어있는 사조지만 그런 것만 배우면 어떻게 보면 교과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교과는 교과하고 선생님 시험 보는 건 시험 보는 거지 않습니까? 시험 보는 거라고 봐도 제가 볼 때는 소피스트 같은 논리를 가지고는 합격할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잡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서를 가지고 해야 될 영역들을 1월 달부터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다져나가야 돼요. 영역의 시작과 끝은 지금 기출을 보면 다 보입니다. 사실. 다 보여요. 다 보이고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난이도 상중하가 됐다 이러면 비슷한 정보가 들어오면 바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왜? 윤리 문제를 만들 때의 원칙 자체가 난이도 상중하의 시뮬레이션 가지고 만들어요. 평가원에서. 그럼 기출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거는 머릿속에 상중하의 시뮬레이션이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구조가 들어오면 들어와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기출에서 안 잡혔던 영역이기 때문에 인지구조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누가 자료를 가지고 와도.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계산하는 거죠. 이 자료를 내가 끌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암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선생님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 불안만 증폭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난이도를 보면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인데도 왜 내가 합격하지 못하는가를 거꾸로 보면 생각을 해보면 과거부터 왔을 때 바닥이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뭐다? 확증 편향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한 것들. 응?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들, 내가 뭐가 옳은지는 알지만 싫은 거야. 힘드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장기적으로 아마 장재 선생님들은 내가 좀 미울 줄 몰라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기적으로 힘들어왔던 거하고 몇 개월 힘든 거하고 거꾸로 놓고 보면 몇 개월 힘든 게 훨씬 낫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지금 학원가에서 사실은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건 사실은 강사는 과거부터 저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가 윤리과 대학원을 가기 이전에 박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환경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떤 형태의 기본서가 맞는지, 어떤 형태의 언어가 맞는지, 그러니까 기가 차는 거야. 어디서 그냥 강사들끼리 이야기를 나름대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가망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노량진 와가지고 강사가 타 강사에게 들었던 내용이나 학원가라고 하는 거는 학원 차원에서의 정보예요. 이 정보는 시간차가 납니다. 전해지고 전해지면서 시간차가 나는 정보예요. 사실은. 이런 가망 없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채점은 누가 하냐면 현직 교사가 해요. 나는 올해 채점을 어떻게 했는지 현직 교사한테 듣고 왔는데 학원을 와보면 전혀 현직 교사가 채점한 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학 강사도 심지어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장을 한다니까요, 사실은. 그러면 결정적으로 보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 가망 없는 이야기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가망 없는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공부 방법이. 이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게 채점을 하다 보면 윤리과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도 뭐냐면 언어를 보죠. 제일 처음에 문제 만드는 그 서답형 문제 만드는 순서가 뭐냐면 답안을 먼저 책정합니다. 강사가 만들어도 그래요. 요거 답안으로 쓰게 하면 되겠네. 답안을 먼저 책정해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형태의 지문을 찾아요. 그리고 물음의 조건을 구성해서 답안하고 종합성을 가져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채점을 할 때 답안에서는 뭘 채점을 하냐면 구하고 단어예요. 어떤 경우 명제 정도로 쓸 땐 절입니다. 이 해당되는 기본서의 언어나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채점을 못 받아요. 사실상. 아무리 자기가 잘 썼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7, 8을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답안 다는 게 뭐가 힘들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답안 다는 것만큼 어리석고 포획당하기 쉬운 게 없다. 그리고 윤리과 교수님들을 하고 안 부딪히는 게 나아요. 어지간하면. 내가 강의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강의를 다시 하고 있죠. 안 부딪히는 게 낫습니다. 지금 연령대가 젊어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하고 달라요. 분석하면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거의 다. 마음을 먹어버리면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분석을 하고 피해도 이거 어떻게 피할 거야. 그리고 교과서도 어떠냐면 두 가지죠. 기본서와 일치되는 언어. 그리고 뭐냐면 정치학이나 응용윤리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약간 빠져있는 것들에서 수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빼면 낼 게 없는데. 예를 들어 피터 싱어라는 학자가 있다. 윤리과에서 쓰는 피터 싱어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가. 과학기술시대의 삶의 양식과 윤리라든지 도덕교육학 실론이라든지 이 텍스트에만 있어요? 응? 피터 싱어가 다른 텍스트도 있죠. 안 나옵니다. 답안이 거기서 책정이 안 돼요. 답안을 확정할 때는 뭐냐면 2개 정도의 공통된 텍스트가 기준이에요. 출제 권고에. 사실상. 그럼 2개라고 할 때 보통 보면 원문에서 구하고 단어를 뺏어오고 원문을 풀어서는 일반적인 기본서하고 2가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평가원은 그렇게 준비를 한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2, 3년 동안 정치철학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답 아니면 전부 다 꺼버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윤리과 언어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버마스든 뭐든지 간에. 응? 그래서 이 기출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 시기에 빠지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기출을 통해서 기출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풀이에 관련되는 형식적 난이도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실질시험에서 형식적 난이도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거죠. 낯설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사실은. 그리고 임용에서 봐야 되는 범위 자체를 일단 어느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늠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내부 안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지문들은 전부 다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기본서에서 뽑아서 나왔다. 그래서 평가원을 가면 모든 각 교과별로 기본서가 다 구비가 다 돼 있다 그래요. 구비가 사실상. 그래서 그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 뭐 기입형이나 이런 거는 뭐 답안을 좀 달기도 하고, 약간 불가피하게 재구성되는 형태는 제가 답안을 일단 달긴다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일단 답안으로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왜 주냐면 영역별 모의고사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영역별 모의고사 안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기출이 영역이 이렇게 잘 잡혀있는데 뭔 놈 영역별 모의고사예요.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7, 8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 부분 자체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써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불안해할까봐 기출만 다루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네, 분명히 그 말씀드립니다. 이론하십시오. 저 돈 못 벌어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올해가 또 지나고 나게 되면은 내년 정도 돼가지고 내년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수강생이 늘어난다. 내가 윤리를 안 해본 것도 아니죠. 저도 답이 없어요. 수강생 많으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어떻게 다 합격시켜 줄 건데 사실은. 뽑는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응? 그러니까 적정 인원수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적정 인원수였을 때 2003, 4, 5년도 때 합격을 엄청나게 시켰고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누구도 이 커리 자체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과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부정을 못할 거예요 사실. 내가 왜 그러냐면 답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제발 선생님들 영리하고 영악한 것도요. 사실은 내가 가진 힘이 있어야 돼요. 이론에 힘이 있어야지 영리하고 영악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제가 보는 한은 영리하고 영악하게 안 줘도 해야 될 거 제대로 하면 합격해요. 이 시험은. 그리고 이 흐름 1, 2, 3년 정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뒤에는 두 자리 숫자로 떨어집니다. 그 이후로는 윤리 많이 안 뽑을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론을 어느 정도 할 때 제대로 일단 공부를 일단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7월달, 8월달에 제가 그 실전 모의고사는 2주차, 4주차, 6주차, 8주차에 나눠줄 거예요. 일단 8개 분량을. 그냥 써보십시오. 지금 주는 어떻냐면은 기출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이론 내용들을 마스터해서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주예요. 그리고 이론 강의 계속 들어왔던 선생님들은 그건 그대로 계속 들으세요. 듣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이게 약간 모아지는 과정이에요. 더 명확하게 들릴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문제 푸는 스킬에 대해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다 드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잘 그렇게 해서 일단 나가게 되면 원래 제가 이 서답형으로 원래 강의를 할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원래 어떻게 보면 서답형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봐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가 볼 땐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굉장히 잘 알아요. 서답형 5년, 객주관식 5년, 그 다음에 서술형 첫 회 정도까지 내가 강의를 하고 일단 강의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2013년에는 괘씸해서 내가 인강 다 끊어버리고 그때 2013년도에 쓴 책이 상하책이에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어느 정도 기출이 됐는지 살펴보십시오. 90% 이상이에요. 왜 그랬냐면 맨 마지막에 그동안 뭘 가르쳤는지 2012년 말 정도 지나서 13년 정도 될 때 제가 2007년 8년 경부터 해가지고 2010 한 2, 3년 경까지 가정적으로도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개인적으로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2012년 정도 되니까 말 정도 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윤리 강의를 그만두더라도 그동안 뭘 가르쳤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자 라고 구성을 해서 썼던 교재가 사실은 제가 안 풀었던 원고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그만두고 나서 전화를 많이 받았죠.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거꾸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언어가 문제가 나온 게 윤리과 언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김병환 선생 문제를 피해서 냈단 말이에요. 평가원에서. 그럼 피해서 냈으면은 문제가 기출 3, 4년이 사이드가 나와야 되잖아. 사이드 문제가 아니야. 중심적인 문제야. 완전히. 거의 다 기본적인 문제고. 그냥 뭘 가르쳤냐는 거야 도대체. 거꾸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시간표를 같이 붙이질 않나 생각을 과거에요. 심지어 어느 부분이냐면 또다시 강의를 하러 왔는데 세상에 공자의 극기봉대 절사 있잖아. 그거를 내가 공주사대 이호봉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 끝없는 물음 인간이라는 텍스트에서 그 텍스트에 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운동하고 절사하고는 달라요. 극기라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절사하고 시청운동이.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그게 다른 거였어. 김병환 선생 봐. 그대로 갖고 가서 쓰니까 봐. 없어 그 책 말고는. 형식만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봐봐.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는지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갖고 와가 붙이는 거 풍성하게 쉽게 읽혀지는 거. 윤리과 언어 아니에요 그거. 아닌 언어가 많아. 그리고 2016년에 기출됐을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데 기출되고 나서 에링턴 집어넣으면 뭐해. 언어가 다 섞인단 말이야. 올해 기출을 하라고 그래. 내가 이야기했죠. 완전히 다 바꾸지 않는 이상 힘들 거라고. 왜? 1월 달부터 이론을 했잖아. 이론을 했죠. 그죠? 그 다음 기출 다뤘죠. 이 언어가 같아야 되는데 이 언어가 다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김병환 선생님에서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근데 내가 이때까지 겪고 온 것도 있고 밖에 있고 내부 안에 대학원 들어가 있고 모든 걸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소피스트도 아니야. 내가 볼 땐. 소피스트 같으면 지능적으로 가면 적중을 시켜야지. 평가에서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한다고 해도 적중시켜야지. 그 윤리는 그런 교과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만 윤리교사 된 거 아니에요 사실. 내 주변은 나름대로 그냥 성실하게 살고 나름대로 기본서 충실해서 윤리교사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사실. 다 교사잖아 대학원에. 하원 강의 하나도 안 듣고 교사된 사람들도 절반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확증 편향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 벗어나서 이런 부분으로 가서 잘 모아서 단단하게 가게 되면 그걸 가고 나서 이후에는 어떤 형태의 자료를 보든지 뭘 어떤 방식으로 따라가든지 간에 그건 선생님들이 알아서 구분이 되고 분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꽤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일단 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건 사실 실강 같으면은 프린트를 나눠주는 게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인강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이 교재를 서브를 찍어서 돈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대학 가지고 가는 것도 없고. 근데 과거 같으면은 아마 프린트를 계속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인강 듣는 선생님들께서 출력을 매번 해야 되고 장소가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 서브로 구성을 일단 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나름대로 잘 따라오시기를 그렇게 일단 해서 한 2문제 정도를 풀고 잠깐만 쉬었다가 일단 가도록 합시다. 자, 굉장히 의미 있는 강의가 되어야 합니다. 이 7월달, 8월달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강의예요. 제가 볼 때 9월달, 10월달, 11월달보다 훨씬 중요한 강의예요. 자, 지금 윤리학의 기본 원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기본 원리인데 이 기본 원리에서 주제는 자연법입니다. 자, 2014 기출 8번이죠. 자, 이것을 사실상 아퀴나스 부분으로 일단 붙여도 되긴 한데 일단 이쪽으로 제가 볼 때는 구성을 일단 시켜놨어요. 자, 이 자연법 이론은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스토아, 그 다음에 아퀴나스, 이제 이런 어떤 그 흐름적 경향성을 일단 지니고 있어요. 윤리과에서 어떤 분이 들어가면 이 자연법 이론을 꼭 내세요. 그리고 이 문제들이 사실은 뭐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윤리과에서 자연법 이론과 공리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 이렇게 기출이 된 거죠. 자, 구조적인 형태의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조적인 형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A는 A다라는 식으로 강의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말했다. 요약이지. 얼마 편해, 강의하기도 편하고 인지하기도 편하죠, 그죠? 근데 윤리 임용 문제는 A는 A다도 있지만 A는 B인 동시에 B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럼 이건 뭐냐면 A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그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 자체가 B도 함의하고 있지만 B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쾌락은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포스의 쾌락과 에피쿠로스의 쾌락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둘 다 쾌락인가 동시에 똑같은 쾌락은 아니다는 거예요. 윤리 이론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의가 깔끔한 것도 이상하다고 의심을 해야 되고, 강의가 아예 못 알아먹는 것도 이상하다고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윤리 이론의 특성이에요. 문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자, 이 핵심적인 거는 이 자연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인간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인간은 뭐냐? 본성이 있어요. 자, 이 인간 본성은 뭐다?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 존재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뭐다? 타고난 자연적 경향성이다. 자, 이것은 타고난 하나의 자연적 경향성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경향성이란 말은 성향이라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보면 아퀴나스인데, 자, 아퀴나스 입장에서 어떻다? 자, 영혼법이죠. 그죠? 신이 자, 모든 사물에게 부여한 형태의 보편적 법칙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 자연법이 나오죠. 자, 이 자연법이 바로 저기서 말하는 인간에게만 부여한 이성법칙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보편성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 자연법을 토대로 해서 인간법, 그죠? 인간법이다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실증법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그죠? 자, 인간법, 자, 실증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 사회 속에서 자, 이루어지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법입니다. 그리고 아퀴나스는 신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자, 신법은 뭐냐면 은혜나 은총이에요. 은총, 뭐 쉽게 말해서 계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하느님 쪽으로 인도되어서 나아가는 형태의 법 네 가지를 일단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아퀴나스가 오기 이전에 어거스틴이 있었죠. 자, 어거스틴은 어떻다? 영혼법과 자연법이 같다. 자, 동일하다라는 거죠. 아퀴나스는 나눠서 인간에게 자, 적용되는 어떤 법칙이 바로 자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조건 보면 가는 어느 서양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밑줄 친 내용 중 한 가지에 근거하여 이 사상가가 보기의 가백에 조언할 말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한 가지에 근거하여. 자, 자연적 성향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자연적 성향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인간 본성이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 자체를 사고할 수 있고, 이성을 가지고 사고할 수 있고,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어떠냐면, 자, 답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자, 조건을 그대로 따라간다. 자, 자연적, 자, 성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밑줄 친 내용 중 한 가지에 근거하여 이 사상가가 보기의 가백에 조언할 말을 쓰시오라고 돼 있죠. 자, 가를 봅시다. 세계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 우주의 모든 공동체가 신의 마음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은 자, 당연하다. 신의 마음은 단지 시간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이므로 이로부터 생겨난 법 또한 영원하다. 지적 피조물인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영원한 법을 자연법이라 부르며,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이렇기 때문에 아키나스의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영원한 법을 반영하는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자, 나는 모든 지식을 거부하고 자, 무지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야 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아키나스 입장에서는 뭐다? 인간 본성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무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무지에서 뭐 하도록, 자,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자연법에서 그 어떤 구조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그죠? 그리고 스토아 같은 경우에 뭐다? 자연의 필연성을 이성으로 파악하는 거다. 가장 큰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연이고 우리는 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죠? 이성을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부분을 추구하지 말고 자연의 본성에 따라서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같은 것은 같게.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와 아키나스가 각각 지향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뭐다? 우리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성을 통해서 무지에 대해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페이지 자, 15. 자, 페이지 그다음에 지금 자, 107.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자, 이 밑에 지금 예전 교재 안에 있던 이 지금 답안이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두십시오. 그냥. 이거 오히려 그냥 수강을 듣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가본들 내가 볼 때 중간에 맞는 것도 있고 오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써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이 교재에 따라서 페이지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페이지 15페이지를 일단 가봅시다. 자, 15페이지. 자, 15페이지. 자, 그 교재상. 자, 거기서 보면 지금 특성이 있죠. 그죠? 자, 자연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특성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성의 기초에 인간과 사회의 본성을 바라봄으로써 발견 가능한 영구적인 도덕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도덕법칙은 자연 또는 인간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도덕법칙은 이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합리론적이고 주지주의적이다.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성에 인식될 수 있고 모든 존재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자, 4번을 일단 별표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연법 규범의 질서는 자연적 경향성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자, 자연적 경향성 성향이 일단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나는 뭐다 지금? 이성적 존재이죠. 그리고 이성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다?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조언해 준다라는 방향으로 일단 쓰시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야 될 단어는 뭐다? 자연. 그 다음에 뭐다? 모든 인간. 그죠? 그 다음에 뭐다? 자, 이성. 자, 이런 단어들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이야기한다면 뭐냐? 보편적. 인간 앞에 써도 되고 이성 쪽에 일단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야지만 채점으로서 일단 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소크라테스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고가 무지는 소크라테스에게는 우리가 보겠지만 악이죠. 그죠? 그래서 무지의 질을 통해서 보편적 알을 일단 획득하고, 그죠? 그걸 토대로 해서 보편적 알을 우리가 적용 실천해야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는 보편적 알미는 어떻게 보면 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실천 그걸 바로 적용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조언해 준다 또는 충고해 준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강의는 예전부터 됐듯이 지금 한 5분 정도 오버됐는데 50분하고 10분을 쉽니다. 50분하고 10분 쉬는 것도 제가 제일 처음 한 겁니다. 하여튼 모조리 하여튼 한 행동 하나 열 것까지 김명환 선생은 하나 그 전에 쓰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쓰게 하고 내가 볼 때 뭐 하면 또 뭐 하고 올해도 아니나 다를까 봐 공지도 안 된 기출문제 하는 거 봐. 하라고 그래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일단 잘 쓰고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는 이론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봐야 될 웬만한 윤리과 언어에 바로 기본서에 관련되는 상중하의 언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제가 어지간하면 교재에 손을 안 댑니다. 사실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일단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나중에 뭐 약간 단문 형태를 약간 고칠 필요는 장기적으로 보면 교재에 있을지 몰라도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